자, 우리의 나여사 나경원 씨. 이분은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도 않아. 앞으로 나경원 씨한테 의원이란 호칭을 붙이는 사람은 이틀 정도 출연 금지시킬 거야. 이게 한 언론과의 인터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조직위원 이런 거 사퇴시켜라 이런 청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림픽 북한팀 참여는 환영하지만 단일팀 구성은 이벤트에 불과해서 싫다. 선수 인생이 걸렸는데 단일팀 쇼잉하지 말라. 아무래도 나경원 씨도 단일팀인 여자 하키 팀에 대해서 아이스하키의 룰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뭐 야구나 축구, 농구 이렇게 룰을 하고 비슷하게 보니까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번 아이스하키 팀의 단일팀은요. 선수 엔트리가 35명으로 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IOC에서 늘려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수의 손해가 없이 다 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는 통상적으로 23명인가 그랬죠. 엔트리가. 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단일팀에 대해서는 35명으로 늘려주고 다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는 20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엔트리라는 게 대기하는 선수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합의가 된 건 게임에 직접 출전하는 선수 20명 중에 3명은 북한 선수로 하자고 이게 합의가 된 거죠. 근데 그게 20명이 동시에 모든 게임을 다 뛰는 게 아니라 5명씩 4개조로 나눠서 분할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선수들 중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작다는 거죠. 엄격하게 얘기해서 A라는 선수가 15분을 뛸 수 있는 게 13분, 12분을 뛸 수 있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의미가 더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 말처럼 선수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침소봉대하는 일이잖아요. 본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선수들의 인생을 책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뭐 우리나라 좀 그 스포츠가 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만들어 주든가. 그런 거잖아. 뭐 소방관 인력 확대 안 시켜주다가 불나면은 결국은 현재 정부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나경원 자체는 확실히 인생의 어떤 기회주의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기억들 나세요? 다 까먹었지? 박근혜 국정농단 났을 때 바른정당이 태동하기 전에 가장 먼저 깃발 들었던 게 나경원이에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러다가 나경원이 안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아, 이거는 안테나 했던 거네. 스파이. 선동질에서 빠져나가게 만들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그렇죠. 반기문 왔을 때 설레발치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 맞다. 아, 놀라운 멘탈의 소유자인데요. 이 나경원 씨는 어느 때쯤 날려버릴 수 있을까? 나 진짜 나경원만큼 어떻게 역살잡이를 다 말하고 싶은 만나면. 아니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은데요. 나 실물로 본 적 있죠. 팟캐스트 할 때 동작을 선거 나갔을 때 유세현 장모 제가 따라가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도 국회에서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와 화장 잘 먹는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이 녹음실의 세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지켜보고 있게 되네요. 아, 마차님보다 훨씬 안 예뻐요. 근데 나경원 이 사람은 범법 사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우선순위에서는 빌리기는 할 텐데 이 사람도 그 피의자 신세로 될 날이 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뭐 주어 논란, 이명박의 BBK 그 주어 논란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자세히 안 보고 했단 말이다. 그래서 거짓말이죠. 그때는 내가 직업이 대변인이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동영상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걸 안 봐, 못 보긴 못 봐. 그리고 지금 몇 년 만인데 10년 만에. 아, 자위대 50주년 그 기념식에 참여했을 때도 그랬었어요. 그것의 의혹에 대해서 주장하는 네티즌들한테 다 하나하나씩 고소하겠다고 답변을 하다가 나중에 그 영상이 나왔죠. 호텔 로비에서 기자가 물어보는데 의원님 지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나경원이 자위대 뭐 행사한다고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딱 잡히거든요. 그게 나온 후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별명이 자위녀가 됐죠. 주어 경원. 이름도 참 많습니다. 자, 홍준표인데요. 홍준표는 사실은 그냥 이 사람 자체의 캐릭터가 거짓말쟁이 같아요, 이제는. 최소한 우리 같은 팟캐스트 나 하고 있는 사람들도 팩트체크 엄청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홍준표도 이제 신년 기자회견 비슷한 걸 했어요. 거기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기자회견이 1시간 이상 진행되자 이쯤 합시다 하면서 홍준표가 한 말이에요. 나는 문 대통령처럼 답변을 써주는 프롬프터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물으면 실시간으로 프롬프터에 답변이 올라오더라고요. 잠깐만. 마차님 이거는 홍준표의 느낌이 안 나서요.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약간 간사해야 돼요. 프롬프터도 없어요. 이런 식의. 예. 실시간으로 프롬프터에 답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혼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딱 이 정도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변이 프롬프트로 올라왔다고? 이거 가짜 뉴스로 고발해야 됩니다. 왜냐? 즉석에서 답변한 건데? 네, 이게 지금 짤이 돌긴 했었어요. 저도 트위터에서 봤는데 그 문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데 앞에 프롬프터에 그 사람들이 돌리는 짤에 정확하게 어떤 글자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봐라. 문 대통령 답변 다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이 사진이 어딜 봐서 답변이 올라오는 거냐고 한번 설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프롬프터는 답변을 하다 보면 질문이 뭐였지라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거를 답변이라고 지금 완전히 가짜뉴스를 설파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1시간 넘게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내용을 실시간으로 찍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고. 그리고 전혀 딜레이 없이 진행이 됐는데 답변이 올라오고 나서 누군가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딜레이가 없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박근혜는 그렇게 했겠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만큼 현안에 대해서 다 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걸 답변을 써줘요. 제가 또 팟캐스트계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온갖 것들을 인터뷰하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총체적 개념이 생겨서 얼마 전에 우리 방송 출연하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통찰력이 생기는 거라고 각 분야를 같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철수와 홍준표가 같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안철수도 정치적 철학이나 이념 이런 게 완전히 부재한 상태에서 그냥 사용자로서의 개념만 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실체 없는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전혀 진화하지 못한 캐릭터. 근데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조국 민정수석 관련한 뭐 사법시험 그 이야기도 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와서 답을 했다 그러는데 이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홍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게요. 조국 수석에 대한 그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본인의 한을 풀기 위해서 공수처내문에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뭐라고 했죠? 사법시험에 응시했느냐 안 했느냐를 얘기한 게 아니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시비가 나올 것 같아서 용어를 사법시험에 떨어졌다라고 하지 않고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 정말 이거 왜 이런데 이 사람 추잡하게. 아니 통과라는 게 응시했다는 말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추잡하게 이러지 말고 내가 말실수했네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일을 키운대. 이 인간들은 사과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는 말하고 약간 개념이 유사한데 나는 팟캐스트를 해. 5년째 해. 근데 이걸 통해서 내 스스로 막 유명해지고 종편의 시사평론가로 나가고 그걸로 돈 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는 유명해지는 게 솔직히 말해 싫어. 마찬가지로 법대에 나오면 무조건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는 것이 많이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더러운 마인드 속에는 세상의 모든 기준이 이런 건데 제가 홍준표를 비판하고 싶은 지점은 우리나라의 그런 부리가 가장 쓰레기 같은 부리예요. 국민에 대한 통찰도 없어요. 이 개새끼들은 신림동 어디에서 고시 같은 걸 볼 때 쓰레기 같은 거 담배 피는 거 아무데나 버렸을 거예요. 자기 주위에 대한 가치관 하나도 없고요. 기분 나쁘면 밥 해주던 뭐 어떤 식당의 어머니들한테도 함부로 막말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권력만 잡으면 되는 개새끼들이니까. 그런 새끼들이 정치권에 올라가서 우병우라든지 이인규라든지 그런 개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마인드밖에 없는 거야.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 대통령 건도 그렇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계속 막고 있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헛발질하면서 팩트체크하면 문득 기억나는 거 생각해봐요. 나 먼저 생각이 났어요. 경남에 화재가 없었다. 내가 제일 중에. 전국에서 가장 많았잖아요. 거짓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방송으로 낸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거짓말한 거.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근데 자기가 본 입장에서는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뛰어나다는 얘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거잖아. 똑같이 사법시험을 합격했지만 나는 검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변호사로 전향했기 때문에 내 실력이 더 좋다 뭐 이런 논리인 건가요? 거기에 더해서 민정수석은 사법시험 패스 안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라고 깔보는 거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대선 때 간발의 차로 내가 대통령이 못 됐어. 간발의 차. 라고 맞다. 생각하는 거죠. 거의 더블 스코어예요. 간발이죠. 2위잖아요. 어찌됐든 이 사람은 정말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을 보면 한 사람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 여러 인격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이게 거짓말하는 인격이 주로 많이 나오고 땡깡 쓰고 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철부지들은 팩트를 막말로 본다. 그리고 다 깔보는 거예요. 국민들을 철부지로 깔보는 거예요.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국민들을 상대로 철부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건 조현병 환자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정신병자 맞네요. 맞아요. 자기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팩트야.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이게 지금 개돼지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말이에요. 네. 개돼지라고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홍준표의 그 사법고시 우월주의랑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원이 사찰을 한 적도 있었죠, 예전에. 그러면서 양승태는 임기 6년 사이에 이명박과 박근혜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원세훈 재판이 있었죠. 그 원세훈 재판에 박근혜 청와대와의 교감했던 부분들 같은 것들이 문서로 드러났어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 문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어떤 상황이 그게 있잖아요. 교감이라는 말은 너무 예쁘고 좋은 말. 네, 좋은 말 같아요. 교감이 아니,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상납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애둘러서 굉장히 표현을 부드럽게 한 건데 예. 교감이라고 설명을 딱히 할 수 없으니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주기, 정황, 의혹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예. 인과관계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둘러서 법적인 용어가 안 생기게끔 교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세훈 재판에 있어가지고 2심 재판이 원세훈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줄 때는 전원 합의체로 해라.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줄 때 대법관들 한두 명이 판결하는 게 있고 전원 합의로 판결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전원 합의로 판결을 하게 되면 책임 소재도 좀 약해지고요. 타겟팅이 안 되잖아. 전부 다 네. 대법관들이 여러 명 그렇죠. 있으니까. n분의 1. 가급적이면 원세훈 재판이 조금 더 유리하게끔이라도 이렇게 조율해 왔다는 느낌이 있는데 우병우가 전원 합의체 쪽으로 끌어주길 바라면 무슨 일인지 진짜로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이 나오는 이런 방식인 거죠. 법원이 스스로의 사법 독립을 포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그렇게 등산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매일 등산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진짜. 자기 스스로 법원의 독립을 포기한다는 거. 등산만 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원세훈 항소심 선고 다음 날 이게 2015년 2월 10일인데 이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의 동향 문건 뭐 이렇게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게 이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지금 주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같은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병우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써놓으면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 같은 데서 우병우의 심기가 불편하구나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법에 대한 관여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농단 같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문건을 만들어갖고 보여주는 형태로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번 문건에 대해서 나온 것이 정말 양승태 더하기 법원 행정처의 폐악질들이 나온 거죠. 사법부의 그 권위를 똥통에 처박아 버린 이 폐악질들이에요. 보면 이 문건에 나온 거 보면 청와대가 최대 관심 현안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고 전에 항소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가. 법무비서관실을 통해서 그 법원 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다. 이게 기승전결이 나와요. 최대한 선고하지 말고 그냥 항소 기각해라, 무죄로. 청와대는 이런 의중을 갖고 있으면서 법원 행정처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의중을 전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건 압력이죠. 이 압력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화답을 한 거예요. 지시사항을 저는 이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놓고 하기는 너무 민감하니까 살짝 돌려서 뒤에서 저녁 먹고 2차 술 한잔하면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이 당시에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 짓을 했던 판사들 있죠. 예. 다 사표를 제출했답니다.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면 변호사 자격증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리 사표를 내고 변호사 자격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다 퇴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법부에서 사표를 받아주면 안 돼요. 수리하지 말고 이건 법의 처벌을 받은 연후에 무죄로 확정되면 사표 수리, 유죄면 파면 이렇게 가야 되죠. 재밌는 게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다. 왜 얘는 왜 불안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수인인 거예요. 부역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추정으로는 왜 그 대선 무효 소송이 있었잖아요. 네. 대선 끝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전자 개표기를 사용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총체적인 관건 선거라는 네. 이유로 대부분 이제 법원에다가 그 대선에 관련된 건 1심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실익이 없으므로 이 소송은 기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끝냈죠. 근데 그걸 완고하게 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양승태였다는 거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법원장의 임명권도 갖고 있고 사실상의 행정부의 어떤 그 쓰기 나름으로는 국정원장도 뒤를 캐버려. 이거는 나는 그렇게 봐요. 대법원장의 뒤를 캐면서 뭔가 어떤 군인 입장에서 보면 뒤를 캤다는 게 언론 보도상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끔찍해서 그러고 봐요. 직접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쩌면 그 기사는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양승태를 알아서 기계 만들려고. 그렇지. 양승태 입장에서는 왠지 찝찝한데 그 이후에 양승태가 몰래 나가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양승태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특히 원세훈 재판은 왜 중요했냐면 박근혜 정통선거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부분, 원세훈 국정원의 댓글 이런 부분. 근데 그것들이 다 포함된, 예를 들면 개표 조작까지 포함된 이런 재판을 임기 내내 그냥 뭉개버린 거거든요. 양승태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지. 근데 이게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만연했었기 때문에 이명박 성명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 뭐 걸릴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성명을 발표했을 때 문 대통령이 분노한 이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분노였었잖아요. 그게 문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이유인데 이걸 보여주는 게 이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면서 보여주는 게 지금 굉장한 인내심과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주적 절차라는 아주 어려운 시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뭐 전 방송에서도 우리가 이명박 뭐 소환일이 언제냐 이런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법이 사람이 아니고 로봇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이명박의 이러이러한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죄를 딱 집어넣고 언제 출석시킬까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럼 무조건 해야 돼. 그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실베스타 스탈론이 그 판사로 나오는. 그래서 나르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직결 처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승태 바로 체포해가지고 산에다 감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등산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람이 하니까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로봇 인공지능에다가 홍준표 척당 불기내 문에 막 집어넣어. 유죄 12년 이렇게 집어넣고 안철수도 뭐 주가 조작 헛소리 8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다고. 법에 의해서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람이 법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나 이런 데도 그 신비님이 늘상 주장하시는 거 배심 기소 배심 판결 이렇게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많고요. 정말 홍준표는 어떻게 안 될까요? 척당불기로 안 될까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재심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에이씨.